자, 하이닉스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하이닉스 전체적인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윗방향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과도한 조정 이 부분은 뭐 당연히 해소될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잡습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부분은 가장 이제 최근, 그러니까 뭐 기존부터 뭐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와 있는 상태이죠. 가장 최근 부분에 26일, 28일 그리고 30일,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문자 나갔는데, 일단은 그 목표 주가를 조정을 좀 했어요. 조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4일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갔고, 그리고 9월 30일이나 이럴 때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 방송 원고 보면은 일단은 이 개장 전 공략 주로 10월 4일에도 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으로 다시 잘라 놓을 텐데, 문자 나가고 그다음 개장 전에 이런 식으로 편입 설정 범위를 일단 잡아드리고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30일 날 변동폭의 기준이 좀 있었는데, 요 기준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 하이닉스 기준에서 이제 30일 날 뭐 월말 분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460만 주면 적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장 마감에 이제 또 설정된 마감 동시효과 물량이 있어요. 근데 뭐 그 부분까지 해서 일단 어찌됐든 2.8% 큰 반등은 아닙니다만 시장이 여전히 약세를 띄고 있을 때 탄력이었기 때문에 바다 인식을 좀 잡아도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사실상 지금 실적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향되고 있는 그 실적 대비해서도 너무 저평가 상태까지 밀고 내려온 부분이 되죠. 결론적으로 9월 30일자의 기준에 이 내용들 다 방송화면 캡처해 주세요. 원본으로 이제 뭐안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캡처해 주셔서 이 4장을 캡처해 주시면은 뭐 그 부분을 한꺼번에 제가 묶어서 주세요. 캡처해서 다 묶어 주세요. 묶어 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뭐 차분하게 오늘 야간 방송에 가지고 나갈 겁니다. 21시 방송에. 그렇게 해서 뭐 내일도 하이닉스 기준은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추세 반등이기 때문에 내일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갈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년 실적 컨센서스도 굉장히 크게 지금 하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9월 30일 기준에서의 뭐 실적 부분도 좀 이따 놓고 볼 텐데, 9월 30일 것까지 해서 컨센서스 부분이요.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전망치가 크게 하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장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 기준에 상당히 강도 있게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강도 있게. 지금 이렇게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는데 저 부분이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향되고 있다. 업황 안 좋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근데 그게 이제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PR과 이제 PBR 부분 놓고 보시면은 PBR은 1배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적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ER 같은 경우에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 시장의 점유율 작년 기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PER, PBR이 낮게 형성돼 있고,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 기존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시가총액하고 그런 거 표 작업해 준 거 있잖아요. 뭐 하이닉스하고 다. 그 표 다시 한번 좀 오늘 작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장중에 나오면은 좋고 안 나오면은 야간 방송 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시가총액 시장 점유율 D램 쪽에 3위인데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게 조금 많이 과도하죠. 그리고 낸드 부분에 대해서 인텔 사업 부분,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10조를 주고 인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파이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 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 이유는 아시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파른 금리 인상과 함께 둔화가 된 거지 그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 되는데 낸드 쪽에서의 영업 적자가 좀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연동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축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뒷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같이 보고 하이닉스 부분에 이제 주가 조정이 과도하게 선반영돼 있다라는 부분에 한국투자증권 쪽의 해석이 있고 또 거꾸로 이제 반대급부에서는 IBK에서는 이건 뭐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부진이라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다. 이거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이걸 보냐. 양쪽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나뉘어져 있는 것을 그 이유 그들이 설명한 이유 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것만 보실 필요도 없고 또 쉽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것만 또 놓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양쪽을 다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역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상반기 수출이 이제 3분기 실적 그 수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집계가 돼서 나오겠죠. 근데 상반기에 그 우리나라 전체 실적 기준에 있어서 일단은 반도체 쪽의 그 수출 중감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전체 수출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차지하는 비율 비중도 상당합니다. 저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또 차지하는 부분, 영업이익 비중,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쪽에서 이런 부분들의 경우도 이제 다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돼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이제 2023년 당기 순이익 부분 전망치가 4조 7천억 수준인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19 터질 때 당기 순이익 전망치 수준이에요. 저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또 놓고 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위에서부터 계속 잡아내려온 부분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 부분도 뭐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주력주로서 이제 가져간다라는 기준이고 신규 편입의 우선순위를 뭐 예를 들면 개장 초에 네이버 카카오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달 9월 그 날짜도 잘 안 잊어버려요. 9월 6일 방송 23시 박성재 TV 23시 방송 보시고 연락 주시고 그리고 9월 7일 날 와금하시고 9월 8일 날 들어오셨는데 9월 8일이 시장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뭐 일부 반등이 나오는 그 흐름 속이었는데 네 종목 가지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하루 들어오셨다가 하루 이탈 되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이틀 들으시고 다시 잠깐 쉬고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또 이탈이 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종목이 4개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이탈은 종목이 똑같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으셔서 이탈. 근데 우리는 카카오 네이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량 정리하십시오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그 당시 기준에 망설이시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4종목을 계속 가지고 오시다가 자산 규모도 작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종목 갖고 계시면 잘 안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뭐 평균적으로 25%씩 갖고 있다고 쳐도 카카오 네이버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적 범위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제한적이어서 좀 정리를 하십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힘겹죠. 그래서 다시 또 이탈이 되셨어요. 이탈되신 이유는 와 시장이 너무 힘들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시장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9월 8일 날 뭐 카카오 네이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상 현대차하고 LG화학으로 옮겼죠. 옮기시라고 권해드린 거죠. 옮겼죠가 아니라 옮기시라고.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제 이탈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예?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손실이 커서 정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탈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유, 네 종목 다 우량주인데 가져가면 되지 않겠어라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기존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는 제대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는 뭐 85,500원 또 86,000원대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 기준은 하이닉스에 지금 놓여져 있는 위치가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래를 터뜨리고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매직 그 4대 천원 캔들도 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펀더멘털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3분기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7월, 8월, 9월, 그러니까 6월 말 종가 대비 이 8월까지, 9월 말까지의 기준에 그거를 이제 하나 좀 잘라놨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안 잘라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비중을 하이닉스 1대1대1 비중으로 하이닉스 20%, LG화학 20%, 현대차 20%,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에코프로를 15%씩 3개월 기준 동안에 설정 범위로 잡아놓으면은 오늘 기준까지 이제 여전히 하이닉스는 5% 마이너스입니다만 시장도 오늘 기준에 5%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7%대까지 빠졌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 7% 마이너스일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포트를 채워 놓으셨어도 3분기에 31%의 수익이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종가 대 종가 기준으로. 1억 원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요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3분기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의 이러한 설정 범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유지하고 또 비중을 잘 조절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4분기 포트는 이렇게 설정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중을 좀 잡아가는 비중이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요 기준을 50%, 그러니까 하이닉스 20%, 그러니까 55%가 되겠죠. 55%. 그래서 하이닉스가 대략 뭐 매입금액 기준으로 20%, LG화학, 현대차가 16, 17% 그렇게 해서 55.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16%, 뭐 항공우주를 15%뭐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SM과 에코프로인데 SM이 오늘 좀 많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어찌됐건 2.9%, 시장이 2.4% 올랐어요.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누적적으로 이제 4분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그 주력주와 수익 종목 설정에 있어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상한가 가는 종목도 부럽기도 하고, 또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조 이상이죠. 2조 7천억. 이런 종목에서의 8%도 부럽기도 하는데 나머지 우리 주력주에서도 충분히, 또 수익 종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하이닉스의 하루 5에서 8% 등락 범위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오늘도 뭐 4.93이고 금요일 날 좀 움직임이 나와서 오늘 못 간다 그러진 않아요. 자, 이제는 뭐 하나하나 들여다 보겠습니다. 다시금 이제 그 하이닉스의 설정 범위 부분을 다시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한번 쭉 봐볼게요. 자, 일단은 요 기준에서 9월 30일 날 기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차트에서 다시 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컨센서스인데 어차피 이제 9월 말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29일자입니다. 29일까지의 하이닉스에 대한 PER과 PBR 30일 종가 기준이긴 합니다만 반영이 이제 그 컨센서스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1조 정도, 그 다음에 6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건 아직 수정이 이제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뭐 아주 뭐 2년 후까지 이렇게 뭐 전망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드물고 내년 정도까지는 이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4조 7천억 이게 이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적 범위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혀 엉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뭐 3위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매출 또 순이익 부분, 영업이익 부분을 2위를 뭐 올해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 그럼 전체 이제 글로벌 경기 동향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 이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하회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에 비대면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산업이 바뀌었죠. 응? 산업이 바뀌게 됨으로써 일단 그 애플 쪽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이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 공화당 정부 들어오면은 일단은 엑선모빌이라는 업체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업체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잡을 때 친환경적인 부분의 정책, 신재생 에너지 이런 정책을 쓰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통 에너지 위주에서의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꼭 보면 이제 공화당 쪽이 전통 에너지 그다음에 방산 이런 쪽에서 정치적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발발하게 되고 그죠? 그런 기준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업종군의 흐름도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진짜 뭐 매년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완전하게 지금 바뀌어져 있죠.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들이. 그렇게 되면서 공화당 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도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위예요. 근데 여기는 실적이 뒷받침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 솔직히 성장성 위주라고 친다면 이것이 6월 말 7월 초에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어찌됐든 반등이 나왔잖아요. 나스닥 기준으로 20% 수준의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나스닥 기준에서 그 20%의 그 반등이 나올 때에 누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반등 15% 이상 시장 반등을 내줄 때에 누가 이끌어갔냐 했을 때 여전히 애플 기술주가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뭐 반도체하고 애플하고는 다르지 않 다 떠나서 IT가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IT가 성장주들의 기준에서 그냥 네이버 같이 또 셀트리온 같이 이런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성장주들 전체가 이제 바뀐 시대가 바뀐 그렇게 되면서 9월 말 기준까지의 애플의 시가총액은 사우디 아람코 대비해서 20%까지 다시 확대가 됐었어요. 눌려졌다 해도 뭐 애플 쪽에서 중국발 신규폰 판매가 뭐 예상외로 저조하다. 그거는 자꾸 띄어서 놓고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소비가 둔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 파면 증가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석을 했을 때 애플의 시가총액이 그렇다면 급격히 축소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부 IT 종목군들이고 여전히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시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황 부분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이 당시 기준의 공포감들이 코스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먼 옛날부터로 기준을 잡을게요. 2000년대 이후에. 그럼 IT 거품 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예요? 야 이거 겪어보지 못한 조정이고 야 이거 뭐 경기 침체고 아니 그러면 이때는 그런 얘기 안 했겠냐고. 이때는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이럴 때는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가 이제 바닥이 되느냐.
예전 것도 필요 없이 이번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주간 단위 하락률이 18%, 마이너스 18%까지 나왔어요. 주간 단위 하락률이 마이너스 18%,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1%. 응? 주간 단위에. 월간 단위에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7%? 오케이. 어마어마하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경기가 둔화됐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얘기를 합시다. 이 당시에 하이닉스 어떻게 됐다 그랬겠어요? 끝났다고 했겠지. 전체 시장도 힘들다고 했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났다고 했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지금의 시장 조종에서 하이닉스만 끝났다고 하지 않잖아요. 다 끝났다고 하잖아. 시장 붕괴됐다. 어? 근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시장이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각국의 중앙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이 결코 나쁘지 않다. 영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채권 매입을 해준다, 돈을 풀어준다, 대박인 거죠. 시장이 어려우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시장이 뭐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금융 당국의 입장이에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이 솔직히 조정을 받았지만은 미국의 경기 동향이 나쁜가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50일 나와 있는 전망치보다 안 좋고 전월보다 안 좋은 거 그게 반등의 뭐 빌미가 됐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빌미가 된 것뿐이고 50 이하로 내려가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51이고 이제는 돌려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업종 군에서도 뭐 자동차야 뭐 지금 좋습니다만 나머지 업종 군에서도 바닥 인식하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만 반도체만 뭐 정점 찍고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반도체만 가지고 뭐 얘만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돌린다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하이닉스 쪽도 전망치 부분이 너무 크게 하회됐다. 과도하게 하회됐다. 그리고 과도하든 과도하지 않든 지금 이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PER은 현재 기준에서 PER과 12개월치 이렇게까지 하회됐을 때 PER을 잡아놓은 거죠. 근데 이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전망치는 바뀔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기준에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하이닉스 9만 원 초반까지 밀렸을 때 전망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급격히 하향시켰다 급격히 돌려놨죠. 전망치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PBR은 지금 이 수준 1배 미만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거의.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1배 미만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것은 빠르게 돌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2017년 이후에 PER과 PBR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좁아졌다 넓어지잖아요. 이 실적이 개선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이 2016년도에 2분기 실적을 2016년 2분기 실적을 5천억 미만으로 예상했어요. 야, 심각한 상황이었죠. 5천억이라 그러면은 합산을 해서 5천억씩 매번 내주면 1년에 2조잖아요. 응? 2조. 근데 실적이 이제 계속 하향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8조 6천억까지 밀려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확 돌리죠. 확 돌려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5천억 미만의 예상치가 실질 영업이익이 이제 3조 원대로 나왔어요. 연간 단위 3조 원. 뭐 순이익도 3조라고 쳤을 때 순이익의 3조 원의 10배면은 3조 원의 10배면은 시가총액이 30조가 돼야 되잖아요. 30조가 되려면은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 해야 돼. 바닥 찍을 때가 25,650원. 차트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25,650원이었고 그리고 한 4만 원 정도가 돼야 30조 정도가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요. 4만 원 정도가 돼야. 그러면 요 자락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016년이 안 나오는 그림인데 4만 원 범위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 실적 개선되고 17년, 18년도가 실적이 어마어마했어요. 순이익이 2년 동안에 20조 8천억 찍었으니까 순이익 기준에
그렇게 되고 이제 2018년부터 해서 경기가 둔화돼서 금리를 낮춰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2018, 2019, 2020년도까지 실적이 좀 둔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2020년도 순이익이 이제 5조라고 쳤을 때 5조에 10배면은 시가총액 50조잖아요. 시가총액 50조. 그럼 시가총액 50조면은 7로 나눠주면은 70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그죠? 77에 49,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7만 원 정도 그 위치에서 PER 뭐 10배 기준에 요 정도가 7만 원인 거죠. 요 정도가. 그리고 18배를 잡아줘도 14만 원뿐이 안 되니까 요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뿐이 안 돼. 좁은 공간. 예? 그런데 그게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얼마까지 늘어납니까? 영업이익 기준, 순이익 기준에 10조 원. 그리고 원래 올해 순이익도 예상치가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10조 원이면은 PL 10배 잡으면은 100조잖아요. 100조면은 얼마? 15만 원 수준. 14만 원, 15만 원 수준이 돼요. 그럼 14만 원, 15만 원 수준이면은 이게 10배 수준에서 14만 원, 15만 원 기준이 되는 거고 요자락이 되겠죠. 21년 여기. 만약에 이게 이제 20배 정도 수준이다. 그럼 어떻게 돼? 28만 원이 되잖아. 여기. 그렇게 해서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야, 28만 원이면 여기겠네. 그죠? 30만 원이 넘는 거고. 여기. 모여져라. 이 공간이 이게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좀 좁아졌다가 이제 상향된 추세였는데 급격하게 지금 전망치가 하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좁아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PER이 최저 하단부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 인식이 잡혀 있는 거고 PBR은 1배 미만으로 그러니까 0.83배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배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거의. 그 2016년도에 실적이 계속 전망치가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5천억 미만까지 예상했을 때 그때는 뭐 2조뿐이 안 되니까 영업이익이 만약에 5천억씩만 나와도 순이익은 더 작아지겠죠. 어찌됐건 그때 25,650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를 내주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이 18조 6천억이 나옵니다. 18조 6천억의 시가총액에 자산 가치가 20조에서 21조 정도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PBR이 그 당시 기준에 뭐 1배 미만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 20조, 21조. 지금은요. 지금도 1배 미만으로 형성돼 있는데 지금의 기준은 자산 가치가 65조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비해서 순이익들이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순이익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2018년께 안 나오는데 2017년 18년도에 순이익만 20조 8천억 뭐 그 이전 그 이후 그렇게 해서 자산가치 부분이 지금 65조 정도까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하회됐는데 그 하회된 부분도 그리고 전망치가 왜 하회됐느냐 부분도 놓고 봐야 돼요. 이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서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놓고 볼 텐데 지금 표가 왔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 하회에 대한 부분이 고질적으로 이제 하회가 될 것이냐, 이게 끝났냐? 예를 들어 진단키트처럼 일시적인 실적 개선이었고 이제는 뭐 끝났다 이런 개념이냐? 응? 아니면은 뭐 어떤 기준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그 오늘 기준에서의 기준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도 이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쪽에서도 제가 지금 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쪽에서 직접 봐볼까요? 네이버에서 증권 해외 증시 해외 종목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요. 종목 지수 미국의 나스닥 100 종목이 어디 있을까? 아, 지금 당장 못 찾겠다. 나중에 이 여기 보시면은 종목 여기 어디 찾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찾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하나 마이크론 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에코 해외 주식에서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아니면은 네이버 홈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쳐도 돼요. 그래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네이버 쪽 어디서 나올 텐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준 그 표에 PER과 이제 PBR 뭐 이런 게 좀 마저 안 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처럼 요거를 좀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추정 PER 이런 거는 이제 12배, 12개월치 뭐 이런 거고 요게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실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 거 컨센서스 있죠? 우리 이거 표 작업해 주신 분들 우리 거 컨센서스로 해주세요. 일단 외국인 수급 자체가 50.33이 아니라 지금 49.78인데 요게 좀 더디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따진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가총액이 지금 81조예요. 보시다시피 시장 조명은 제한적인데 하이닉스 대비 물론 꼭 그것만 따져서 놓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인받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좀 과하다는 부분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요걸 이제 같이 놓고 보면서 또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제 실적의 전망을 왜 하향을 시켰느냐라는 부분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써서 설명을 가볍게 드린 것처럼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D램 뭐 D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사실상 반도체 공급이 과잉 상태냐라고 했을 때 재고가 남아 있으니까 과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만큼씩 생산하고 있었다고 치면 이게 과잉이 돼서 이만큼이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생산하던 부분 이만큼 생산을 했는데 수요는 이만큼이었단 말이죠. 수요는. 근데 이 수요가 금리를 급격히 올리게 되면서 경기가 둔화됐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그래서 이 수요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은 크게 증가한 건 없습니다. 일부 뭐 증가했다고 치더라도 크게 증가한 건 없는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경기 둔화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공급에 대한 물량이 일부 남게 된 거죠. 남게 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재고로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연말까지 재고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한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이 이거는 전체적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동향에 대한 기준인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요가 정상적으로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이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한 소진은 바로 일어날 수 있다. 재고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막 경기가 엄청나게 지금 좋은 상태에서 생산을 막 이따시만큼 늘려놨는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요는 멈추고 엄청나게 증가시킨 이 공급량이 엄청난 재고로 남고 말 그대로 치킨 게임에 들어가서 죽는 업체는 죽어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의 기준은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만큼 생산하고 있던 건데 수요는 예를 들어 사실은 이만큼이었어. 수요가 더 많았잖아요. 맨날 뭐라 그래서요. 자동차에서도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를 지금 신청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금리 인상과 이런 모든 내용 때문에 긴축이 된 거죠. 심리가 얼어붙은 거죠. 얘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매출이 둔화되고 어려워졌잖아요. 순간적인 부분에. 그게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 아닙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줄어든 부분에 재고가 남은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조금만 개선돼도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를 찾아도 이 재고는 바로 소진될 수 있는 물량이다.
근데 이거를 과잉 뭐 재고가 쌓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작년 8월에서 10월 달에 반도체를 보던 시각, 양분화돼 있던 시각하고 똑같아요. 그래 그때도 실적 전망치 하회됐다가 결국은 돌렸는데 주가 돌리면서 굉장히 크게 돌렸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웃기지도 않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자동차에서 반도체 대란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찍어요. 이 정도의 기준. 그게 조금 제한적으로 어? 제한적으로 수요가 둔화된 그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고정거래처의 가격은 오픈이 안 돼요. 그거는 기밀이잖아요. 서로가 공급하는 쪽도 또 음? 오더를 내준 쪽도. 근데 그거를 그냥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의 전망치만 가지고 특히 고정거래처가 아닌 현물 가격을 가지고 따지면서 전망을 한다. 그거는 좀 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의 뭐 회사의 본사라든가 혹은 그 매출이 잡힐 수 있는 구간 뭐 공장이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쪽을 봤더니 수출입 동향을 봤더니 수출 동향에서 진단키트 그 품목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내가 애널리스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그 지역을 이렇게 봤더니 수출이 갑자기 급증을 했더라. 이건 아마 진단키트의 수출 물량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은요. IR을 할 때 그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뭐 당연히 연초에 진행을 하고 또 분기마다 전망치를 내놔요. 내놓는데 절대 소형주 잡주 특히 뭐 바이오주들처럼 뭐 우리가 이번에 뭘 하면 대박이 나고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대형사들 같은 경우. 그리고 대형사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IR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뭐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이 다 가죠. 다 듣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죠. 올해 전망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할 때 또 추가적인 발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시중에 대충 뭐 저 애플폰이 좀 덜 팔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특히 고정거래처 가격이 숨겨져 있는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막 시장 뭐 미끄러지고 내려가고 과도하게 조정받을 때 그 당시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IR 때 그러니까 10월이 되겠죠. 10월 달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놓은 얘기가 그 보고서를 그때 보여드렸고 웃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닌데 왜 그러죠? 저희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안 보고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거는 까발려 놓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고정거래처하고도 지금 뭐 적절한 수준에서 계약이 잘 되고 있고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너무 과하다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냥 IBK처럼 뭐 이 IBK의 애널리스트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뭐 한국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를 뭐 끝내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3분기 실적 부진 뭐 시작됐다. 얘만 예외적으로 현대차 같은 뭐 실적이 좋아진 쪽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기 전망 자체가 다 하향이 됐잖아요. 근데 뭐 얘만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뭐 그래갖고 애플이 뭐 시가총액 6월 말 7월 초처럼 아람코한테 시가총액 1위를 뺏기고 그 정도로 더 폭락을 했나요? 애플이 저쪽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둔화됐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부분이 연말까지의 재고가 남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수요와 공급을 놓고 따졌을 때 수요의 둔화에 의해서 공급이 조금 남아돌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동안의 반도체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흐름이
갑자기 꺾여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속된다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 봐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하이닉스 기준은 지금의 실적 범위를 굉장히 과도한 전망치의 하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놓고 보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내년의 실적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의 전망치, 그러니까 PER이 얼마 전에 뭐 그냥 막 무너져 내려왔을 기준이니까요. 12배 이건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상향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가자.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포트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영업이익의 2위는 어찌됐건 하이닉스입니다. 예. 얘는 지금 이제 실적이 전망치가 긍정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최악의 상태로 이제 전망치를 하향시켜 놨는데 일단은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고 이제 그 기술적으로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어느 위치냐라고 한다면,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월봉의 기준에서 하이닉스 기준의 흐름 자체를 좀 멀리서 이제 설정을 해서 2016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 12월부터 우리는 사실상 기준을 좀 잡죠. 2016년부터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지수의 종합주가 지수의 기준을 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보실 때 2016년도 저점이 여기에요. 죄송합니다. 2020년도 저점이 정확히 저점 기준으로 따지면 65,800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공포감이 있을 때예요. 좀비가 세상을 점령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일주일에 21%씩 빠지든 18% 빠지든 그런 장세였고, 고점의 기준이 10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 10만 6천 원까지 찍을 때의 기준,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사상 최대치. 그리고 그것은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IT 흐름이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기준이 그 실적이 2020년도에 4조 7천억 정도 순이익을 예상했을 때 저점과 고점이에요. 그죠? 저점과 고점의 기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월 달 기준이 되고, 뭐 요자락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요건 이제 나중에 실적이 더 개선된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요 당시에 최악의 경우 6만 5천 원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PER 수준으로만 놓고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 기준이 되는 거죠.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이라고 표현할 때, 지금은 연단이 이제 4조 7천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당시는 5천억의 영업이익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저 당시 기준의 PER은 뭐 몇 배라고 해야 돼요? 2조의 순이익 뭐 1조 6천, 한 10배 정도 그 당시 뭐 기준으로 해석을 했을 때 PBR은 어떻게 돼요? 0.9배 정도 수준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게 바닥이 돼서 랠리가 나온 거예요. 실적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전망치는 최악의 상태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 그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 충분히 이제 연출될 수 있는 위치이고, 그건 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실적이 왜 전망치가 하회됐는지 부분부터 해서, 그죠? 그래서 22년 10월 04일 13시 18분 기준에 하이닉스 월봉,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으로도 이제 놓고 보실 때, 우리가 주봉 기준은 이제 올해 들어서 올해 언제죠? 잠시만요. 주봉 기준에 올해, 그리고 윗골이 달린 부분 4분기, 4월 2분기부터 오케이.
2분기부터 해서 이제 그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면은 월봉에서 이제 시장 지수까지 놓고 봤으니까요. 요 기준에 세배량의 기준이 떠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오늘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310만 좀 더 벌써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배량의 이 절반 라인 대략적으로 87,000원 정도 거기를 이제 부딪혔다가 눌린 건데 거래량만 수반이 되어 준다면 지금의 이 세배량의 기준 세배량 PPT 좀 주세요. 그것도 이제 넣어서 같이 보셔야 될 위치의 기준이 되니까 요 기준에 요 흐름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초록색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영선 밑에 있지만 이제 꺾여져 있어요. 꺾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꺾여져 있는 위치의 흐름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거래만 좀 수반되어 주면 된다. 그 거래는 이제 5MA, 20MA 당연히 넘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이제 그 초록 색깔 선으로 아직까지는 요거 다 지워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초록 색깔 기준으로 중립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화요일 뭐 사거래일 뿐이 없습니다만 화요일부터 거래를 수반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세 강화의 기준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어찌됐건 굉장히 과도하게 전망치를 하향시켜 놨는데 그 과도하게 하향시킨 전망치 대비 주가 현재가의 수준도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지금 주력주하고 다 보고 있어요. 편입 문자를 내보낼까 하는 이제 그 종목도 있고 올라가서 또 밀려 내려온 구간에서 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까라고 고민하는 쪽도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지금 장악형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주봉에서 이제 좀 멀리 우리가 들여다봤고 여기서도 이제 뭐 6월 일본 기준에 6월 이후에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좀 짧게 당길게요. 8월 이후의 기준에서 뭐 9월로 당길까요? 9월? 9월 이후로. 9월 이후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지금 이쪽은 갭상승의 꼬리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승장악 확인형. 여기는 우리가 그 4대 천왕 캔들을 PPT에 넣어놓은 상태고 조금 전에 이제 샛별형은 아직 안 넣어놓은 상태인데 샛별형 주시면 지금 주세요. 주시면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부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 업황 안 좋다고 표현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다 안 좋다는 거야. 왜 안 좋으냐라고 했을 때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황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위치이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 어찌됐든 우리는 과도하게 실적 전망치 하향된 부분에 주가가 더 많이 맞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쉽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전략을 설정해서 올리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방송 안 들어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샛별형 PPT 주시라고. 그럼 대답을 해주셔야지. 대답을 해주시고 줬어야지. 벌써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샛별형 기준까지 같이 놓고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이닉스 기준에서 뭐 월봉 기준, 주봉 기준 이렇게 뭐 보실 때 캔들 기준 이렇게 같이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대비해서 이제 과도하게 좀 저평가 상태로 밀려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도 좀 놓고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49.78% 기준이죠. 시가총액은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하여간에 뭐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될 위치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트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컨센서스 이제 그 다시금 설정해서 또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 부분을 잘라놓고 안 올려드렸는데 저거를 ISM 지표 부분을 해석만 저 같이 잘라놨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문자 매매 쌓인 부분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에 이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IT 쪽에 요거를 같이 넣어드리고요. 하이닉스에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보다도 저평가 상태도 위주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도력을 가져가는 이제 이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는 게 옳고, 그리고 실적주 기준에서 이렇게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직원분들은 이제 30일자 요 화면 캡처해서 같이 넣어주세요.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점대로 놓고 본다면 이제 시장이 이것도 캡처 화면으로 다시 주시고요. 시장이 뭐 7.59% 빠졌을 때 하이닉스 기준에서 이렇게 더 빠지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오늘 기준에서는 저 방송 화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자 뭐 또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봉 기준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누적 범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4분기 기준에서도 주력으로 이제 주력주 비중에서는 1대1대1 비중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뭐 비중 조절 중간중간 우리가 잘 대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차분히 하이닉스도 수익으로 이제 좀 돌려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빠져나온다는 표현보다는 주력주로서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을 잘 설정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샛별형의 기준 까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